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5월 1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워낙 지금 선거판이 좀 혼란해서 저보다 더 술술 풀어주시는 우리 홍석준 전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대구시장 경선에 이제 출마를 하셔서 선전을 하셨지만은 아깝게 추경호 의원으로 결정이 돼서 김부겸 후보하고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지금 결전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이제 대구도 계속 왔다 갔다 하시죠. 아무래도 이제 다음 그렇습니다. 총선 예. 준비하셔야 되고 예, 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 다른 또 뭐 방송국 갔다가 저녁에 내려갈 예정입니다. 예, 대구 분위기 진짜 분위기 어떻습니까? 여론조사로는 계속 오차범위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뭐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데 진짜 현장에서 보신 여론은 어떠세요? 예, 2주 전에 네. 제가 우리 송국근 혼설에 와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정말 끝까지 모를 거다, 타이트하게 갈 거다 이렇게 네. 이제 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2주 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또 완전히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좋아졌습니까? 예, 월등히 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2주 전만 하더라도 김부겸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 한 10% 예. 이상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전에 그렇죠.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이제 추경호 후보가 앞서고 있는 예.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또 뒤지고 있는다고 해봤자 뭐 2%, 3%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었기 때문에 정말 2주 전과도 또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물론 예년에 비교하면은 민주당 후보, 즉 김부겸 후보 쪽에 캠프 쪽에 많은 어떤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심지어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도 탈당해서 뭐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그 보도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런 어떤 상황들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압도적인 대다수 대구 시민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이런 오만한 이런 행동들 특히 공소취소 관련된 그렇죠. 이런 분야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분노하고 있어서 야 이게 민주당 안 되겠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지금 현재 더 대구 시민들 사이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사이보시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뭐 이재명의 공소 취소나 여러 가지 최근에 일어난 그 상황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표심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고 그래도 여전히 저는 숨어 있는 또 보수 표심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령 2020년 총선 때 수성갑에서 그때 주호영, 김부겸 이렇게 대결을 했는데 그 투표 직전에 여론조사를 하면은 오차범위 안에 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표를 깨보니까 주호영 의원이 20%를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더 많은 표심이 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아무래도 이번에는 정통 보수의 텃밭은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뭐 방송에서 평론도 많이 하시고 정치권 상황이 밝으시니까 지금 현재 전국 상황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전국이 시도지사가 이제 16개. 그다음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14개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는. 예, 원래 이제 광주자치단체가 우리 나라 대한민국은 17개 있는데 광주, 전남이 통합되고 난 다음에 이제 16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15대 1이다. 경상북도를 제외하고는 다 석권한다. 이렇게 했었고 사실 또 여론조사상으로 그렇게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또 완전히 좀 분위기가 다른데 일단 여론조사상으로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고 있는 지역이 경상북도, 그렇죠. 울산, 울산도 앞서고 있어요. 확실히 김상욱 지금 민주당. 확실히 지금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합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 대구, 부산, 경남. 지금 뭐 서울, 강원도 지금 이제 거의 이제 그 경합이라고 경합적으로 가고 있죠. 봐야 되는 거죠. 그 좀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영남은 우파 보수의 텃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상으로 5%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실제 투표 현장에서는 저는 민주당이 이기긴 어렵다. 그렇죠. 좀 전에 우리 그 대표님께서 2020년 선거를 말씀하시지만 저는 또 2024년 22대 총선 이야기를 좀 하면 그때 부산 같은 경우에 사실은 팽팽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투표함을 까보니까 18개 선거구 중에 전재수를 빼고 17개를 이겼죠.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그렇습니다.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대구는 물론이고 부산, 경남도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박빙이지만 예, 예. 실제 밑바닥 민심은 사실상 저는 뒤집어졌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나름대로 저희 또 긍정적인 또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예. 영남권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서울도 보면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좁혀오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오차범위까지 예, 들어갔어요. 심지어 예. 뭐 여론조사 공정 예, 예, 페이마이크에서 했는데는 2%밖에 차이가 나지 예, 않고 예. 또 최근에 또 오늘 발표에 또 KSOI, CBS 예. 여기도 뭐 3%, 4% 예. 또 그 갤럽조차도 지금 뭐 한 5%, 6%니까 예, 예, 예. 지금 불과 한 2주 전에 비해서는 모든 여론조사가 엄청나게 지금 예, 예. 좁혀왔고 예. 특히 최근에 정은호 후보의 이런 어떤 주폭 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그거 지금 뜨거워요. 그 예, 논란이. 제대로 예. 반영되고 있지 예, 않기 예. 때문에 예. 저는 그렇죠. 서울도 그게 안 사실상 반영됐죠. 지금 경합이다. 그게 아직 반영된 여론조사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 서울시 그 잔디광장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제 기자회견을 예, 했습니다. 예, 제가 예. 오늘 아침에 모 방송 갔다가 이제 그 부분의 방송이 있어서 아, 기자회견장에 예. 있어 강화문 보니까 쪽에. 예, 보니까 굉장히 좀 오세훈 후보의 표정이 아주 밝아요. 밝고 음. 주변에 오늘 빨간 옷 입고 있던가요? 오늘은? 아니 오늘 양복을 입었습니다. 양복을. 오늘 주변에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이 왔고 예. 특히 또 언론에서 취재가 엄청나게 많은 기자들이 지금 뭐 역전이 예, 되고 있으니까. 예. 많이 좀 왔었습니다. 그 상당히 이제 저 전망이 좀 좋은 건데 그 강력 단체장이 그러니까 부울경하고 TK하고 5개잖아요. 네. 5개 플러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강원이나 뭐 서울이나 서울. 뭐 이런 데 좀 그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지금 원래 이제 달성 하나가 원래 국민의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키는 것을 뭐 이진숙 위원장이 출마했으니까 뭐 지키겠죠. 그다음에 확실히 이긴 게 이제 울산. 울산 그러니까요. 예. 나머지 이제 지역들 중에 음. 하남, 네. 평택 이런 어떤 지역도 우리가 막판까지 가봐야 된다.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14개 선거 중에 최소한 2석, 네, 네. 예, 많으면 뭐 4석까지 4석까지. 예, 예. 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상황인 것이고 예. 또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계속 여론조사를 찾아봤는데 아직 안 나와서 그런데 예. 충북도 지금 현재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김영환 지사. 예. 보고. 김영환 그 지사의 현역이란 프리미엄도 있지만 예. 그 신용환 지금 민주당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예. 막 고소고발전 그렇죠. 자기들끼리 예, 예,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제 공격을 많이 좀 받고 예, 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잘 아신 것처럼 충청도 중에서도 충북이 가장 좀 우파 보수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예, 예. 충북도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이런 국면이고 여론조사 아마 들어가면 예, 예. 여기도 완전히 지금 달라졌을 겁니다. 지금 아마. 계속 이제 변하고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 영남에서 이제 불기 시작한 바람이 북상을 하는 중이고 서울에 이제 북상을 하기 전에 부동산 문제 이런 것까지 막 겹쳐가지고 오차범위 안에 들어갔는데 자, 그 처음에는 저희들이 사실 뭐 2주 전에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뭐 잘 할 수 있다, 잘해야 된다고 했지만은 좀 부정적이었어요. 선거 전망이. 그런데 한 2주 사이에 이렇게 확 변한 거, 물론 이제 이재명의 공소 취소, 그것을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 민심이 대이동하는 그 원인들은 뭐라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제 크게 3가지라고 보는데 예. 첫 번째는 사실 그 전에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 늦게 됐죠. 2주 정도 전부터 이제 예, 다 예. 이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당내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단일 대우가 이제 만들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우파 보수의 좀 결집이 예. 상대적으로 좀 늦어졌다. 늦어졌죠. 예. 그다음에 예. 또 두 번째는 뭐니뭐 해도 공소 취소 특검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일반 어떤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번 정말 헌정 질서의 위반이고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 상권 분립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고 그렇죠.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 어떤 죄를 셀프 면책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뭐 당과 뭐 방법 절차를 뭐 수기해라 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원래 지방선거는 정치적 이슈보다는 생활 이슈고 또 지방 이슈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그렇죠. 그게 이번에는 맞죠. 민주당과 그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스스로 지금 정치 이슈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이 지방선거에서 자기들이 이기면 그냥 하겠네 이런 걸 하니까 예. 이번에는 한번 좀 제대로 경고를 날려줘야겠다. 예, 예. 제대로 혼을 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국민들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지금 민주당이 거의 뭐 마치 선거를 이긴 것처럼 좀 생각이 들어서 오만방자하죠. 오만방자한 그런 행동과 은행들이 계속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예. 부산에서 정청래 하정의 어떤 오빠 논란부터 해서 또 순천 민주당 김문수 예. 의원 같은 경우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은 딱가리라 딱가리. 한다든지 또 국민들은 공소 취소 모른다. 공수처 이거 박성준. 박성준 모른다 예. 그런 어떤 표현이라든지 또 정원 후보 뭐 명동시장에 가서 상인들 정말 하는데 뭐 하소연을 하는데도 그냥 뭐 컨설팅 남대문 받아보라는 시장에서. 행동 또 이재명 대통령도 보면 뭐 국무회에서 이야기하다가 뭐 비업 시엇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뭐 한다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갖가지 오만한 사고에 빠진 이런 어떤 행동들이 국민들의 시각에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입법, 사법 그리고 대통령 권한까지 갖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지방 권력까지 가지면은 정말 얼마만큼 더 오만방자하고 정말 아나무인처럼 그 행동할 거냐. 이런 어떤 우려들이 결국은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우파 보수 진영으로 결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면 이제 지방 정책이나 뭐 이런 게 그 쟁점이 돼야 되는데 그 민주당 쪽에서 계속 내란머리를 계속 또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맞불 놓는 그 성격이 정권 심판론이 되는데 정권 심판론을 그 주창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좌파 정권에서 막 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공소 취소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지금 또 화제가 됐던 게 박상용 검사. 박상용 검사도 결국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에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게 박상용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얼마나 그 2년 동안 술 연어 파티 막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징계 그 법무부에 대검에서 청구를 하는 그 징계 사유 중에 술 연어 파티로는 빠졌어요. 빠지고 뭐 피의자들에게 뭐 쿠크다스 줬다. 처음에 이제 쿠크다스 줬다 그거 하다가 그거는 너무 그러니까 빼버리고 커피하고 김밥 줬다. 그리고 자백을 강요했다. 이 자백 강요는 뭐 검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논란들이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이게 술 연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징계 사유에 술 연어가 없어졌다면은 결국 이게 그동안 2년 동안 그냥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없는 일을 뭐 만들어냈다. 이것도 그 2년 동안 이게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민심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의 그 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의 뭐 이런 어떤 그 조작 기소 관련된 국정조사를 막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은 이것을 이제 빌미로 해서 이재명의 어떤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어떤 빌드 과정이었는데 결국은 이 박상용 이 검사를 공격하는 게 결국은 그 김성태 이화영의 그 연어 술 파티를 통한 회유를 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재명이 이제 덮어 씌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 자체가 잘못돼서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논리였는데 결론적으로 지난번 국조에서도 봤듯이 이 연어 술 파티가 없었고 심지어 그 이제 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또 그 분명히 이제 그 70억을 리오남에게 70만 달러. 70만 달러 줬고 그다음에 또 김성태 회장도 연은술 파티가 없었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결국 이제 그 이런 어떤 그 대북 그 이화영의 이런 방문이라든지 또 대북 송금 이 자체가 이 쌍방울의 주가 조작 목적이지 그렇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되는데 김성태가 가지고 이 주가 조작할 내가 목적하던 이유도 없다. 그리고 이런 뭐 식으로 뭐 대북 제재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공시도 못하는데 무슨 조건이냐. 그런 어떤 식으로 이제 국조에서도 완전히 민주당의 그 의도했던 어떤 목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와 이거는 진짜 대북 송금이 진짜 그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이 대검에서 이 그 감찰을 하고 또 이제 징계를 해서 결국은 이제 2개월 정직으로 이제 결정이 나는데 그런데 이 이유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으면 가장 이제 민주당에서 공격했던 게 연어술 파티, 그다음에 이제 뭐 진술 회유 세미나, 그다음에 이제 뭐 진술 세미나 이런 건데 그 세 가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하나도 없고 좀 전에 말씀하신 뭐 진술 뭐 강요라든지 뭐 또 뭐 이 음식물 제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니 세상에 이 진술 강요를 하지 않는 경찰 검사가 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강요하는 방법이 예. 예를 들면 육체적인 어떤 가혹 행위를 했다든지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건 그런 아니죠. 어떤 게 예. 있으면 문제지만 예, 예. 그렇지 않고 예. 진술을 커피 주고 방해하면 커피 주고 예. 빵 주고 뭐 그거 당연한 건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징계를 때리는 것이 결국은 검찰 스스로 그렇죠. 이 권력의 사냥개가 됐다. 예, 예. 권력의 주구가 됐다는 것을 스스로 예. 자인한 꼴인데 예. 참 창피한 게 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고 좌파가 계속 비판했지만 그래도 윤석열 정권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검찰이 제대로 서야 된다. 예,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권력의 눈치만 보는 그러니까요. 일부 이 검찰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정말 예. 이 한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어술 파티를 왜 못 넣냐 예.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박상용 검사도 이야기했지만 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이제 소청 심사로 가느냐, 그렇죠. 아니면 이제 막바로 행정 소송으로 가느냐 예, 예. 이걸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어술 파티를 같이 넣게 되면 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징계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못 넣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없는 연어술 파티는 결국 넣을 예, 수가 없다. 예, 예, 이걸 예. 빼고 예. 이제 징계 처분을 내렸기 예, 때문에 예.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그 박상현 검사가 이제 다툴 수밖에 예, 예, 없는 예. 그런 겁니다. 예. 다시 정리하면 연술 파티가 있으면은 징계 처분을 소송에서 다투게 되면 100% 예. 박상현 검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송에서 다투어서 박찬용 검사가 이기면은 이재명의 공소취소 빌드업이 거기서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무너져 버리니까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에 감찰위원회에서 또 외부 그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외부 사람들이 들어갔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이것을 막 밀어붙이기 어려웠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밀어붙였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 행정소송이나 이런 데서 징계 못하면은 결국은 이 이재명 그 공소취소도 좀 그 차질이 생기는 그런 것 때문에 연어술 파티는 집어넣지 못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모든 것이 이재명의 죄를 털어내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고 이재명 리스크가 지금 선거판을 뒤엎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리스크, 이 사법 리스크뿐이 아니고 안보 리스크도 있고 또 이제 미국과의 관계나 뭐 이란에서 우리 한국 선박 피격된 거나 뭐 이런 것들도 불안한데 또 하나 놓은 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 국민 배당금 발언이 그 정책실장이 했는데 그걸 이재명이 어제 주워 담으려고 했어요. 이게 그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뭐 100조 넘는 세수가 생기면은 그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이야기한 거지. 새로운 그 이윤을 가지고 이윤의 일부분을 가지고 오려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김용범의 그 SNS 글을 보면은 초과 이윤이란 말이 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는 세수가 아니고 세수는 세수고 따로 하고 또 그 이윤이 생긴 걸 가져와서 그걸 자기들이 선택하는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건데 이거 사회주의 아닙니까? 완전히 사회주의고 공산당이죠. 공산당이죠. 예, 이거. 완전히 예. 공산당인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이제 그 채택하고 있는 국가인데 시장 경제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사유권 보장과 소유권 보장과 그렇죠. 그리고 예. 경쟁 체제 보장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유권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이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그냥 국가가 그냥 강탈한다. 예, 예. 이것은 정면으로 이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것이죠. 예, 예. 이 경제학에서는 물론 기업의 적정 이익과 초과 이윤이 있습니다만은 예, 예. 그러나 이걸 구체화하는 회계학에서는 사실은 초과 이익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예, 예. 얼마만큼이 그렇죠. 적정이익이고 초과 이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네. 이걸 초과라는 그 개념이 두부 따르지 못 예, 자르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자, 이제 이게 왜 문제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이 속성을 부정하는 발상 자체가 그렇죠. 사회주의적 접근이고 굉장히 문제인데 예. 그리고 이것을 덮기 위한 예. 이 과정도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파장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주식이 폭락하고 심지어 세계적인 경제지인 블룸버그에서도 막 그럼요. 비판을 예, 예. 하고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가 예. 되니까 청와대에서 이거는 김영국 정책실장 개인 문제고 대통령실과 관계없다. 예, 이 예. 발 뺐어요. 예, 뺐어요. 아니 처음에는 뺐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실장이 개인적인 이야기고 대통령실과 관계가 없다. 그 말 자체도 안 되는 겁니다. 파면해야죠. 그럼 파면해야지. 자, 말도 안 되는 데다가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이제 대통령까지도 나서 가지고 이게 초과 이익이 아니고 초과 세수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다 가짜뉴스다고. 하면서 막 이틀막을 시도하고 또 언론도 또 빛의 속도로 삭제를 삭제. 했습니다. 비싸게 했습니다. 비싸. 몇 군데. 예, 완전히 이제 대통령이 이틀막이라는데 야, 이거 뭐. 자, 그런데 이걸 국민을 정말 개대죄라는 것이 자, 한번 보십시오. 저도 뭐 이 분야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아니, 이게 초과 이익이다, 초과 세수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 초과 세수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국가가 예정한 여러 가지 세수를 합쳤을 때 예정된 부분보다 더 오버되는 게 초과 세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세는 가장 핵심적인 게 결국은 이제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또 이 법인세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뭐 재산세라든지 전문가시니까.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 다 이제 지방세로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초과 세수라는 것은 이런 국세의 세목별로 이제 들어왔을 때 예상보다 이제 오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예를 들면 소득세가 덜 그칠 수도 있고 부가치세가 지금 경기 나빠 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세 중에서도 지금 반도체는 호황이지만 그 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은 데는 더 많아요. 법인세는 또 안 그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이 얼마만큼 이익이 났다 할지라도 이게 반드시 초과 세수로 연결된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 이익과 초과 세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재명은 초과 이익을 가지고 초과 세수를 가지고 초과 이익으로 잘못 뭐 해석해서 일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뭐 김용범이 이야기한 것을 그 언론에서 왜곡해서 가짜 뉴스를 이야기했다? 이거는 정말 자기 스스로의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을 정말 바보로 알고 개돼지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초과 세수라고 해도 초과 세수가 들어오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쓰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빚 갚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뭐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거를 그냥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그 특정을 해서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말 쓴 자체가 국민에게 배당을 한다는 말을 쓴 자체가 세수를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뭐를 정책을 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배당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아마 이 내부에서 뭐 기본소득하고 AI 기본소득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그런 논의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섣부르게 이제 그 김용범이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니까 주워 담는 과정에서 또 국민에게 왜곡된 말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선거의 핵심 이제 쟁점이 될 겁니다. 이건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중요하지 않다면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것을 막 방하려고 하진 않겠죠. 왜 중요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블룸버그라든지 글로벌 이 경제지까지 나서서 굉장히 이제 우려를 이제 할 정도로 됐으니까 국민들도 이걸 안단 말입니다. 알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런 뭐 당연히 우려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지금 그 주식시장이 워낙 호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데 김용범의 말 한마디에 그 이제 오늘하고 이제 어제는 조금은 회복했습니다만은 그저께는 5% 폭락을 했습니다. 5%포인트가 여기 버렸어요. 자기 재산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본 많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좀 전에 대표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게 김용범이 절대 개인적인 생각 아니고 결국 이제 뭐하고 관련됐냐면 이재명 본인이 과거 경기지사와 그리고 국회의원 대표 대통령 선거하면서 계속 기본소득을 주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라는 자체는 워낙 반감이 있으니까 이것을 결국은 AI 기업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득을 통해서 국민배당금이란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형식으로 살포하기 위한 용으로 배당이라는 말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번 본인이 말하기 전에 이재명이 말하기 전에 한번 김용범 통해서 이제 떠본 거죠. 슬쩍 떠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막 그 국가가 막 뒤집어지니까 이게 뭐 마치 자기가 안 한 것처럼 관계 없는 것처럼 슬쩍 또 발을 또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좌파에서 이런 어떤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을
실언을 진짜로 뭐 이렇게 펼치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정청래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논란에 대해서 밥이 다 안 됐는데 소뚜껑을 열어서 뭐 설익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밥을 하고 싶다는 거 맞잖아요. 그 사회주의 정책으로 가려는 그런 그 내용들도 아마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하나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서울시장 선거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정은호의 그 카페 요종업원 외박 논쟁인데 오차범위 안에 들어온 서울시장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정원호가 이 외박 그러니까는 이거 핵심은 이거죠. 정원호는 그동안 1995년에 이 그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민자당 비서관하고 언쟁을 하다가 이 폭행을 했는데 왜 언쟁을 했느냐? 5.18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민자당 비서관이 5.18 정신을 왜곡하는 이런 식의 말을 해서 자기가 응징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응징을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폭행이 일어났다. 경찰도 폭행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새로 드러난 것이 그러니까는 속기록 그때 당시에 양천구 이해의 속기록을 보면은 그 앞단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카페 여성 종업원에게 외박하러 나가자. 밤 11시에. 그러니까 주인이 말리니까 그 주인을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협박을 해서 이러고도 장사할 줄 아느냐. 우리가 누군데? 양천구 구청장 비서실이야. 이렇게 했다는 건데. 자, 그런데 지금 그 정은호 쪽에서는 그 앞부분은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 카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5.18 때문에 그 언쟁이 붙어서 폭행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폭행을 당한 사람이 또 주진우 의원이 확보한 녹취록에 의하면은 그때 5.18 문제 이야기 없었다는 거거든요. 5.18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은 뭐 술 마실 때 보면 항상 5.18 긁는 것 같습니다. 아, 맞네. 예, 우상호도 예. 새천년 NHK 가지고 예. 5.18 앞서가지고 예. 술 마셔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렇네. 자, 이 문제가 예. 이제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지금 정은호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여론조사 상으로 좀 앞서고 있으니까 예. 그냥 부자 몸조심하는 식으로 아. 소위 말해서 스텔스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스텔스. 예. 이 잘 나타나지도 예, 않고 예. 뭐 토론도 피하고 예. 뭐 이렇게 하고 있었죠. 예. 이제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오세훈 후보가 쫓아오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예. 왜 중요한 영향을 미치냐면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온 이게 아니더라도 사실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술 마시다가 정치 견해로 싸울 수 있죠. 예. 물론 예.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공무원이 두드려 팼다? 좀 이상한데 더 이상한 거는 출동한 경찰 두드려 팬거 경찰까지. 아닙니까? 이거는 뭐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경찰 두드려 팹니까? 예. 일단 그 자체도 일단 이상한데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그 양천구 속기록에 의해서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뭐 카페락 하지만 또 그것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양천구청장이 뭐 유흥주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외박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거부를 주인이, 하니까 협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했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이제 말렸다는 옆에서 말린 거죠. 사람이 이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도 95년도 고시를 통해서 96년도부터 이제 공무원 생활하기 때문에 그 거의 시점에 비슷한 딱 그 시간이거든요. 시점. 그게 95년에 예, 일어났을 예. 거니까. 근데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노래방이 본격적으로 상륙한 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입니다. 아, 예. 그러면서 그때 당시는 굉장히 이제 이 노래방, 주점 이런 곳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단속이 굉장히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 그 노래방에서 옛날에는 맥주도 못 마셨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이제 규정상 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맥주 캔 안 마시고 다 이런 곳에 아, 해가지고 맞아요. 마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12시 맞아요. 12시 이내만 영업하고 그 예, 이후엔 또 예. 영업도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노래방, 주점 이런 곳에는 거의 뭐 그 단속하면 거의 100%다 걸립니다.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그 시대적 환경이었습니다. 그 양천구가 완전히 갑이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속권. 이제 그 여직원이 이제 외박 나가서 거부하니까 예.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그래 됐는데 지금 의회 속기록의 내용과 뭐 그 판결문이 판결문. 다르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변명을 하는데 예. 아니
판결문이 모든 사항을 다 100%다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벌금 300만 원짜리 판결문인데 네. 뭐 얼마나 디테일하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판결문 내용이 없다고 해서 이게 거짓이다 할 수가 없는 예, 것이죠. 그렇죠. 자, 이 의회 속기록이 만약에 그 문제가 있고 거짓이라면 예. 당시에 답변한 양천구청장이 강력하게 여기 반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인정을 했어요. 유흥업소에서 예, 일어난 일. 이렇게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 사죄한다. 예, 예. 그리고 뭐 CCBB는 가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해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렇네. 예. 그러니까 예.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왜 그때 당시 양천구청장 인정을 하고 또 양천구청장은 물론이고 비서실장과 당시 정은호 비서관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한테 뭐 명예훼손 고발을 하고 이런 조치를 왜 안 그렇죠. 했습니까? 그거 했어야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거 안 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걸 그때 당시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예, 것이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이라도 억울하면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한테 질문하는데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예, 예. 다 당연히 이야기해야죠. 당연히 그때 저간의 사정을 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입도 뻥끗도 안 예. 하잖아요. 회피해버렸잖아요. 예. 나가버렸어요. 예, 왜 입도 뻥끗도 안 하냐? 예. 거기서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 공표가 됩니다. 이재명 딱 걸린 그거.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자리에서는 제대로 언론인들에게 기자들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피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재반의 사정을 봤을 때는 이것이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자, 그렇죠. 그렇다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 일단 거짓말한 거죠. 그렇죠. 거짓말이 문제고. 지금까지의 지금까지 5.18 그런 때문에 했다. 경찰 폭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 거짓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 폭행을 왜 했냐 막 비난해 네. 오니까 나 사실 그때 5.18을 네. 상대가 우파 비서관이 막 폄훼하기에 내가 막 분기탱천해서 그랬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보면 한두 가지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 그 배경에 대한 거짓말이고 또 그렇죠. 어떻게 거짓말이냐면 그때 당시 피의자들한테 사과했다. 아 사과했다고 예, 그랬는데 이랬는데 오늘 그 녹취록에 사과 못 받았다. 사과 못 받았다 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 그것도 이건 뭐 거짓말. 거짓말이 몇 개 거짓말인 예, 겁니다. 예. 또 두 번째는 예. 지금 민주 좌파 진영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뭐 정가의 보도가 5.18이에요. 그런데 5.18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5.18이. 그러니까요. 5.18을 말이 안 났다는 거잖아요. 5.18이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예, 5.18이. 예,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정은호 지금 후보는 이 이슈가 그냥 단순하게 뭐 시간만 지나가면 그런 해퍼닝이 그거 달라요. 아닙니다. 예, 예. 자, 예. 그런데 이런 걸 이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칸쿤의 역사가 깊은 것 같아요. 칸쿤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칸쿤의 역사가 깊다. 예, 칸쿤의 역사가 예. 깊다. 예. 그다음에 오늘도 뭐 오늘 아침 방송에도 그렇고 또 가서도 그런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예. 지금 좌파들은 얼핏하면 뭐 지금 네거티브다 마타도다 이러는데 예. 아니 제가 오늘 뭐 민주당 패널들은 이야기 됐는데 마타도는 지금 민주당의 전유물이죠. 2022년도 서울시장 선거에 진짜 실체도 없는 생태탕 그러니까. 예. 페르가모 이야기하는데 예. 이거는 의회 속기록이 있잖아요. 속기록에 그대로 속기록이 있는 있지 겁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마타도가 아니다. 예, 예. 그렇게 지금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정은호 후보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어떤 식으로든 예. 입장 표명이 없으면 곤란할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속기록에 나온 그 장 씨던데 장 의원이던데 그 양춘구 의원 그 의원이 그 스토리를 어디서 들었겠어요? 뭐 그 저기 외박 가자고 했다 이거 자기 그 관할이잖아요. 양춘구 신정동 안에 있는 카페예요. 그러면 거기 그 구의원이 거기서 충분히 이 가서 저기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뭐 목살을 하려고 하니까 목살을 하려고 그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또 허위사실 공표죄에 걸리니까는 어정쩡하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정은호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조금 전에 5.18도 말씀하셨지만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이 좌파의 어떤 그 민낯이나 그러니까 어째 도덕성과 관련된 민낯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은 5.18을 그 걸고 넘어지면서 빠져나가는 이런 행태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자 일단 어쨌든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좋은데 지금 이제 그것만 우리 그러니까 우파 내부 사정 하나 좀 여쭤볼게요. 바로 부산 북구갑인데 부산 북구갑 지금 여론조사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어쨌든 하정우가 50%를 못 넘고 있어요. 40% 후반대인데
이 두 사람 그 한동훈하고 박민식 후보가 합치면은 거기보다 조금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그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이기는 게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 한동훈과 단일화를 해야 되나요? 이게 결국 이제 단일화라는 건 크게 보면 이제 인위적인 단일화가 있고 또 결국 이제 시민들 유권자들에 대한 단일화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단일화 이제 인위적인 그 단일화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당보다도 후보들 간에 이런 어떤 합의가 중요한데 예. 지금 박민식 후보도 굉장히 지금 처음부터 강경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가능성 0%도 없다. 예, 한동훈 후보가 오히려 지금 최근에는 뭐 또 단일화 뭐 이야기를 뭐 하는 것 같은데 예, 예. 절대 안 한다는 건 없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어떤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인위적인 단일화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그 하정 후보 같은 경우 지금 40%이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40% 넘는 여론조사도 거의 없고 예, 대부분 40% 이제 그 밑에서 갇혀 있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지난번 총선에서도 그렇지만 무소속 후보는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떨어지기 예, 마련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박민식 후보도 그걸 좀 당연히 또 기대할 수밖에 없는 네. 좀 그런 어떤 상황이고 해서 단일화는 제가 볼 때는 좀 힘들다. 예, 예, 이제 예. 특히 이제 단일화 여부는 이 앞으로 남은 한 주가 굉장히 좀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단일화가 안 돼서 만약에 선거가 이대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본인이 역적이 되는 거죠. 네, 누가 가장 피해를 네. 입느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대선 후보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네. 되면 이제는 우파 보수 진영 내에서 거의 존재감이 이제 사라질 겁니다. 사라지죠. 그렇게 예, 되면. 예. 그러면 결국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은 한동훈 예, 후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되면 한동훈 후보의 어떤 처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 예. 앞으로 남은 일주일이 저희가 볼 때는 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그 박민식, 한동훈 지금 이제 비슷해질 거예요. 지금 약간 뭐 박민식이 그전에는 좀 앞섰다가 지금은 한동훈이 조금 앞서는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한동훈이 이거 지금 민주당에게 주면 안 되겠다 싶으면은 본인이 포기하면 돼요. 박민식으로 단일화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 민주당 원래 전대수 지역이었는데 그 의석 한 석을 민주당에게 다시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한동훈을 끌어들이게 되면은 그거는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했던 이 방향하고는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장동혁 대표는 어쩌고 제명을 했잖아요. 제명을 했는데 그 사람과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장동혁 대표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아마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 결사 반대를 할 텐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선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내일 이 후보 등록하죠. 후보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자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잖아요.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장동혁 지도부에서 뭘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요? 일단 선대위를 구성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원탑이에요. 원탑 그러니까 상임선대위원장 원탑으로 사실상 이끌고 가는데 그 전에 뭐 나경원, 김기현 뭐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거 전부 다 안 하고 혼자서 이제 책임지고 선거를 하고 결과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 뭘 해가지고 이 동력을 막 끌어올려야 될까요? 예, 지금 중앙선대위는 사실상 이제 장동혁 대표의 이제 원탑이지만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각 지역별로 지역에 예, 종합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실 분들이 예, 후보를 예. 제외하고서는 김문수 맞아요. 예, 전 장관 또 나경원 예.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장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각 없는 지역별로 선대위에서 뭐 고문이나 막 이렇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하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예. 뭘 해야 되느냐? 예. 제가 볼 때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주요 이슈들, 예, 공격 예. 포인트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한 것만 예. 해도 뭐 저 박상용 징계, 김용범, 국민배당론, 정원호 카페 요정호 뭐 되게 그렇습니다. 많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가적으로 공통적인 이슈, 이재명 정권의 예, 예, 이런 예. 어떤 그 사회주의 경제의 어떤 발상의 국민배당금이라든지 뭐 또 그 이전으로 따지면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등등등 그리고 그다음에 예. 최근에 이런 공소취소 특검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지금 이제 맞습니다. 공격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직까지 너무 안해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도 자 예. 대표적인 예를 제가 들면은 예. 그저께 민주당에서 호남 공천자 대회를 전남 강진에서 했습니다. 예. 강진에서 한 이유가 뭐냐면은 강진 군수, 강진은 군수가 현직 군수가 예. 컷오프 되고 다른 사람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누르기 위해서 갔어요. 아, 그러면서 예. 이제 그 정청래 그 대표가 그 제가 강진의 사입니다. 제 처가 뭐 강진이 고향입니다 하고 했는데 정작 들어가기는 정문에 못 들어가고 뒷문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막 항의가 워낙 많으니까. 지금 호남 지금 공천 파동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 가지가 전북도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면 강진도 그렇고 지금 순천 뭐 기초단체. 임실 난립니다. 예. 전북은 김관영 지사 무소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언론에는 우리 국민의힘 이런 공천 파동만 그것만 나타났지 보도되지. 민주당은 잘 안 예, 나타났어요. 예. 그러면 우리 당에서 예를 들면 전남도당이나 이런 전북도당 이런 분들하고 계속해서 국회 소통해서 기자회견하고 계속해서 그걸 떠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히 우리가 공소취소 특검법 관련 TF도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계속해서 이 언론의 이제 문제 제기를 공통적으로 해야 그렇게 할 된다.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각 지역별 지금 이슈 내지는 후보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조금 민주당 후보들 조금 전에 우리가 정은호 후보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뭐 전재수 그렇지 뭐 다 그렇죠. 각 지역 선대위도 계속 떠들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회 소통관에서도 계속 중앙에서도 계속 떠들어야 됩니다. 원격 자격을 막 해줘야 돼요. 계속 떠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이 공격을 정말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다음에 크게 이제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다행히 이제 우리 당 내부에 지금 소란스러운 거는 많이 지금 좀 가라앉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어떤 시기에 우리 그 장동익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열심히 좀 싸우고 있는데 이 좀 우파 보수의 큰 어른 내지는 또 경제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도 발전시켰지만 앞으로도 더할 주체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저는 국민들한테 심어줘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그동안 좀 내부 어떤 분란 때문에 좀 그런 역할이 대단히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공격 포인트, 그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 다른 방면에는 우리 우파 보수의 본질적인 어떤 정책적 역량 내지는 국가 통합 역량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남은 시간에 인식시켜 주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선거 때 지금 좌파의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하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이 체제를 사회주의적인 쪽으로 몰고 가려는 국민 배당론도 나오고, 그다음에 좌파의 민낯을 드러내는 정원호 일도 있었고, 그리고 한미 동맹 흔들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다 하면은 지금 보수 우파가 지금까지 쌓아온 국가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런 굵직굵직한 메시지를 좀 장경원 대표가 내주기를 바랍니다. 송국근의 혼술이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코너인데, 제가 혼술하다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잘 안 풀어질 때가 있어요. 잘 안 풀어질 때 모시면은 시원하게 빵 뚫어주시는 홍석준 전 국회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